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회 읽기와 문화와 정보 내용인데요. 17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1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저희 집은 화장실에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자주 뭐뭐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조심하지만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펌프질을 하고 변기를 뚫는 세제를 사용해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셉니다. 2번 막힙니다. 3번 잠깁니다. 4번 깨집니다. 자, 알맞은 동사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화장실에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변기가 자주 뭐뭐 합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펌프질을 하고 변기를 뚫는 세제를 사용해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자, 변기를 뚫어요. 그리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변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막힙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다는 어떤 틈이나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잠기다는 물속에 어떤 물체가 넣어지거나 가라앉게 되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서 물에 꽉 차게 되어 잠기다 말하고요. 자, 깨지다는 어떤 물건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깨지다, 뭐 유리컵이 깨지다, 유리창이 깨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에는 2번에 막힙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기역이 너무 많이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내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이번 달처럼 많이 나오지 않게 니은한다. 자, 볼까요? 자,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기억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다 말했어요. 자,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 난방비죠, 난방비. 그래서 기억에는 1번, 3번 난방비가 맞겠습니다. 자, 통신비는 여러분 핸드폰 요금을 사용하고 내는 돈, 인터넷을 사용하고 내는 돈이죠. 그래서 통신비는 뭐 휴대전화, 핸드폰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인 거죠. 인터넷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통신비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내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이번 달처럼 많이 나오지 않게 절약하다, 적립하다. 뭐가 맞을까요? 아끼다, 절약하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둘 다 맞는 것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적립하다는 보통 포인트를 쌓다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하다 이렇게 말하죠. 포인트.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채소, 과일 등 소포장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소형 가전제품, 소형 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 독거노인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2. 소포장 상품이 증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3. 정부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집에서 한 명만 살아요? 혼자 살아요? 1인 가구라고 하죠. 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30%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1인 가구 증가 원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혼율의 증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세 번째는 고령화. 고령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고령화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채소, 과일 등 소포장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소포장은 작은 단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나나를 한 송이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바나나 2개 뭐 이렇게 포장해서 팔아요. 그래서 작게 포장해서 파는 걸 말하죠.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 뭐 밥통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도 작은 제품들이 나오고요. 소형 주택, 1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뭐 방 하나, 원룸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그러니까 집을 구해서 사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런 것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하다. 시급하다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1번. 독거노인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이건 틀렸죠. 자, 1인 가구가 30%를 차지했는데요. 자, 1인 가구가 30%예요. 이거는 독거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니까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혼자 사는 청년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만 30%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소포장 상품이 증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것도 틀렸죠. 반대죠.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소포장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네요. 자, 3번 정부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 요거는 내용이 나왔어요. 보시면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맞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죠. 가치관이 변화해서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했으니까 줄어들 것이다 아니고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체로 봄에는 보통 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말했어요. 자, 1번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2번 하루에 5시간 정도 푹 자면 충분하다. 3번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는 춘곤증이 나왔어요. 춘곤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는데요. 자, 춘곤증의 춘은 봄이라는 거예요. 봄. 봄에 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나른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자,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자, 이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하루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은데 두세 시간마다 뭘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하루에 5시간 정도 푹 자면 충분하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보면요. 수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죠. 수면, 잠을 말해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했어요. 근데 5시간이 아니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거 첫 번째 줄 보세요.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래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해야 된다 얘기했죠. 자, 4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렸죠. 자, 대체로 봄에는 보통 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틀렸고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2번 문제는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각각 대답하는 문제예요. 자,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주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하여 38.3%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소통 능력, 도덕성, 판단력과 추진력 순이었으며 참신성과 정치 감각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인주사회연구소 이상희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목하면 이 글을 왜 썼어요? 주제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2번 차기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 3번 소통 능력을 갖춘 시장의 필요성, 4번 인주시민들의 설문조사 참여율.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차기 하면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번.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해서 다음에 시장에 뽑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자질하면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시장이 될 사람이 갖춰야 하는 어떤 능력, 실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차기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 다음 시장은 어떤 능력, 어떤 실력 또는 어떤 성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한 달 후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2번.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3번. 이상희 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선호한다. 4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 선거가 자, 지금이에요. 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어디로? 한 달 앞으로. 한 달.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니까 자, 지금부터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1번이죠. 자, 2번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볼게요. 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38.3%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행정 경험과 전문성. 시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정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 행정 경험이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순서대로예요. 두 번째가 소통 능력, 세 번째가 도덕성, 네 번째가 판단력과 추진력, 그 다음 다섯 번째 참신성은 새롭다 그 말이에요. 참신성과 정치 감각하면 참신성 하면 뭔가 어떤 것이 새롭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자, 새로운 사람은 참신성이죠. 참신성. 자, 참신성은 5위였고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1위였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반대죠. 새로운 사람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3번 이상희 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선호한다. 선호하다는 더 좋아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이상희 소장의 의견이 아니고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이상희 소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4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도덕성은 3위고요. 소통 능력이 2위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통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이 왔다 갔다 교환이 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자의 자질은 여러분 쓰기나 말하기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좀 어렵긴 해요.
행정 경험, 전문성, 소통 능력, 도덕성, 판단력, 추진력, 참신성, 정치 감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쓰기나 말하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52시간이다. 2번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행복이다. 3번 사회적인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4번 요즘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여긴다. 자, 이거는 그 문화와 정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단계, 4단계의 문화와 정보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한국의 근로자의 주당하면 일주일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자,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최소 52시간이다. 최소가 틀렸죠. 최대 52시간입니다. 많이 근무하면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보통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 동안 일하냐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죠. 그래서 보통 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일이 많다. 그래서 추가 근무를 할 때는 추가 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40시간에다가 12시간에서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번.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성공이다. 예전에는 큰 성공을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작은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정보 보시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전에는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소소하다. 소소하다는 작다, 사소하다 그 말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 월화수목금 일하지만 주말에는 나는 캠핑을 가서 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 과거에는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사회적인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번이 답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4번 요즘은 직장에서 승진하다. 직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부장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위로 올라가는 걸 승진하다 말하죠. 자,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경범죄가 아닌 것은 1번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2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3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웠다. 4번 다른 사람의 차에 광고물을 붙였다. 자, 경범죄 하면요. 이게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범죄,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자, 근데 다음 중에서 경범죄가 아닌 것을 냈으니까 경범죄가 아닌 것을 골라봅시다. 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거 경범죄죠. 그래서 범칙금 같은 걸 낼 수가 있습니다. 2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건 경범죄가 아니죠.
헬멧, 그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모자예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거는 규칙을 잘 지킨 거죠. 자, 3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웠다. 소란을 피우다는 시끄럽게 하다 그 말이에요. 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이것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에 광고물을 붙였다. 이것도 경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닙니다. 자,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빈집에 들어가요.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요. 119,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해요. 이것도 경범죄고요. 자, 길거리에서 소변을 봐요.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나,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무엇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 1번 수수료, 2번 무상수리, 3번 출장 서비스, 4번 서비스 센터 방문. 자, 가의 질문을 보세요.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자, 무료로 고쳐요 질문했어요. 대답,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은 유상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고객님이 실수를 하면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돈을 내지 않고 수리해요. 뭐예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담을 받으려면 1345로 전화를 하면 된다. 2번 소비자의 고충을 듣고 피해 구제를 도와준다. 3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4번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을 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자,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자, 상담을 받으려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1372번이죠. 자, 1345는 여러분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전화번호예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죠. 여러분이 출입국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할 때 1345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고충. 고충은 여러분 고민, 문제, 어려움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고충을 듣고 피해 구제를 도와준다. 맞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네,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1372로 전화를 해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네, 소비자를 대신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2번 식사할 때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는다. 3번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4번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한다. 자,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지 않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죠.
자, 2번 식사할 때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는다. 아니요, 들고 먹으면 안 되고 그릇을 놓고 먹어야 합니다. 자, 3번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이게 맞죠?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마십니다. 자, 4번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한다. 틀렸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죠. 어른이 먼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답이 하나예요. 공통이니까 같은 어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에서는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저렴하면서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주택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이고요. 자,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방,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공유주택.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사용해요. 뭐예요? 4번의 공유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유주택은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고요. 방은 내가 따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좋은 점이 집세가 저렴해요. 싸고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부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 그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공유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 읽기와 문화와 정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풀이가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중간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